당신이 빛나는 공간 라루체 시어터. 대형 LED와 프리미엄 인테리어, 최상의 서비스로 품격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예약 문의는 770-313-6989.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7월 28일 화요일 뉴스웨이브 투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 아팔레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콜트 그레이에 대한 양형 심리가 제기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재활 가능성과 범행의 계획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호인 측의 법정 심리학자 케빈 리처즈 박사는 그레이가 약물에 의존한 부모 아래서 성장하며 극심한 가정 불화와 정신적 문제를 겪었지만 조현병 환자는 아니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그레이가 정신질환 증상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결과 그레이는 디스코드에서 학교 총격범들을 추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동했고 휴대전화에는 파크랜드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의 사진 2천여 장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소총에 새겨진 숫자 38은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범 랜덤 난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범행일인 지난해 9월 4일도 크루즈를 의식해 선택한 날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그레이는 학생 메이슨 셔머혼, 크리스천 앵글로와 교사 리처드 에스피놀, 크리스티나 이리미에 등 4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포함해 55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양형 심리에서는 유가족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희생된 메이슨 셔머혼의 어머니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교사 리처드 에스피널의 아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레이의 나이와 정신건강 상태,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석방 가능 여부를 포함한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달라스시가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달라스 경찰국은 폴딩 카운티 교육청과 협력해 달라스 초등학교 하디 스트리트 스쿨존에 사진 기반 과속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단속 시스템은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만 운영되며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촬영합니다. 모든 위반 사례는 사진 증거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친 뒤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경찰은 단속 구간에 사전 안내 표시판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카메라 운영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위반 건은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는 통지서를 받은 뒤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달라스 경찰국은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법규 준수와 학생 안전 확보라며 스쿨존 과속은 특히 어린 보행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과속 단속 시스템 도입을 통해 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낮추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납치 사건의 피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귀넷 카운티 경찰은 지난 23일 2022년 로렌스빌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의 피의자 배진석을 중요 지명 수배 명단에 올리고 얼굴 사진과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2022년 6월 3일 오후 9시께 로렌스빌 리버 익스체인지 쇼핑센터에서 당시 22세였던 한인 여성 미셸 여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911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배 씨의 차량을 발견해 피해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배 씨는 경찰의 검문을 피해 인근 숲으로 도주하던 중 경찰 총격을 받고 체포됐습니다.
배 씨는 사건 다음 날 구속 기소됐으나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공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현재 도주 상태로 지명 수배 중입니다. 배 씨에게는 납치, 불법 감금, 법집행관에 대한 가중폭행 등 여러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에 귀네카운티 경찰은 배 씨의 소재를 알고 있는 주민은 즉시 911 또는 770-619-6655번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등산 사고로 33세 남편을 잃은 임신 8주의 한인 여성 니나 김 씨를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이 진행되며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니나 씨의 남편 앤디는 등산 중 발생한 사고로 크게 다친 뒤 일주일 동안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5일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임신 8주였던 니나 씨는 큰 슬픔 속에서도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의료비, 출산 및 육아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니나 씨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뒤 휴직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 가운데 남편의 생명유지 치료비와 의료비, 임대료는 물론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비용까지 홀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고펀드미를 통한 모금이 시작됐으며 현재 목표액 6만 5천 달러 가운데 3만 5천여 달러가 모여 목표의 약 55%를 달성했습니다. 모금된 후원금은 앤디의 생명유지 치료 및 의료비를 비롯해 주거비, 출산 준비 비용,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 첫 해에 필요한 기저귀와 유아용품 등 육아 필수품 마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금 주최 측은 후원금은 100% 니나 씨에게 직접 전달된다며 크고 작은 모든 후원이 큰 힘이 된다면서 후원이 어렵더라도 모금 소식을 주변에 공유해 니나 씨와 아이에게 희망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주말에 열린 길거리 음식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부상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일요일인 26일 오후 6시께 미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 번화가인 스페이스 니들 인근에서 열린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이같이 사상자 7명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시 총격범 2명이 서로에게 총을 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총격이 시작되면서 축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으며 방문객들은 인근 박물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총격범이 바로 옆에 있었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2살배기 남아가 포함됐으며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다른 용의자도 추적 중이라면서 주민들에게 도심 북서쪽 지역은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총격은 사흘간 열린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 발생했습니다. 이 바이트 오브 시애틀은 지난 1982년 시작된 연례 행사로 올해는 맛집 수백 곳이 참가했으며 방문객은 3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7월 28일 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